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셨나요? 5분 만에 알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 9월 11일 뉴스런치 지금 시작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확정했고 이는 회의 직후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거치고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확정된 내용을 간단히 훑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취지는 이른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입니다. 4차 추경의 총 규모는 7조 8천억 원입니다. 이 중 반절 정도인 3조 8천억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 피해 지원을 위해 쓰입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이 아예 정지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200만 원이, 집합 제한이 걸린 소상공인에게는 150만 원이, 이에 해당하지 않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코로나로 폐업한 소상공인은 취업이나 재창업 준비금으로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조 4천억은 긴급 고용 안정을 위해 쓰입니다. 여기에는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구직 지원금 50만 원도 포함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해서는 4천억이 쓰이고요. 긴급 돌봄 지원을 위해서는 2조 2천억이 쓰입니다. 이 긴급 돌봄 지원 분야에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이동통신 지원 요금이 포함되었는데요.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추경안이 국회에서 무사히 통과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국회에서 공개됩니다. 필리핀에서 반환 물결이 거셉니다. 시작은 유명 인플루언서의 문신이었습니다. 틱톡에서 인기가 많은 필리핀계 미국인 벨라 포치의 팔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문신이 있었던 건데요. 붉은 심장을 중심으로 붉은색 광선이 뻗어나가는 모양새입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벨라는 즉각 한국인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를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되어 제거 시술도 잡았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한국을 좋아한다, 용서해달라는 말로 끝맺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가난한 나라, 배우지 못하고 키 작은 사람들 등 일부 한국 네티즌들의 인종차별, 인신공격성 댓글이 계속 달린 겁니다. 이에 붕괴한 필리핀 사람들은 트위터 등지에서 Cancel Korea, Apologize for Filipinos 등의 해시태그를 달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겪었던 인종차별 일화들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몇몇 국내 네티즌들은 Sorry to Filipinos 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사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병역 관련 논란이 식지 않는 가운데 국방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묘지는 서 씨의 휴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청원 휴가는 최대 30일까지 전화로 연장할 수 있으며 군병원 요양심사는 민간병원에 입원하는 게 아닌 이상 없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 설명이 해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어제는 병가 연장과 관련해서 서 씨의 부모님, 즉 추미애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의 문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해명에 대해 네티즌들은 무좀 치료를 위해 휴가나 써야겠다, 국방부 휴가 연장 콜센터가 발족했다 등 조롱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17일 개봉 예정인 디즈니 영화 뮬란이 연일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 유혁빈은 자신의 SNS 계정에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질타하는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이에 홍콩과 대만에서 뮬란에 대한 보이콧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와중에 뮬란은 코로나 때문에 개봉이 미뤄지다 결국 지난 4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엔딩 크레딧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는 촬영 장소 중 하나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 투르판시의 공안당국과 중국 공산당 신장 선전부 등의 촬영 협조에 대한 감사 표시가 삽입되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권 탄압에 앞장서는 걸로 알려진 기관들에 감사를 표했다는 게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도 영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중국에서도 동양을 서구의 관점으로 왜곡해서 보려는 오리엔탈리즘, 시대적 고증 오류 등의 이유로 영 좋은 평을 듣지 못한다고 하네요.
대한민국이 2008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부 간 위원회 위원국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4곳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위원국은 말 그대로 어떤 유산을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46개국 중 80개국의 표를 받아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올해부터 4년입니다. 아무래도 위원이 되면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기가 좀 더 쉽겠죠. 올해는 연등회, 2022년에는 탈춤, 2024년에는 장단극기를 등재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에는 시름, 제주 해녀문화, 판소리 등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뉴스런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빠르게 뉴스런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